3장은 장기 경제 성장, 롱런 이코노믹 그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간단하게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뭐 수식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여기서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전까지 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주로 3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 그걸 이제 Modern Economic Growth라고 부르는데 주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에 이제 관심을 갖고요. 사실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발전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경제사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다루게 되는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로그의 성질을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 것이고 경제 성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7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70의 법칙 여러분 이거 클릭하시면 그 섹션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돼요. 70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레이쇼 스케일은 이제 로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뭐 비용들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체드 존스의 교과서에는 Growth over the very long run이라고 하는 이제 섹션이 또 하나 따로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뭐 거시경제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주로 저는 Modern Economic Growth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 시기부터 뭐 스터디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뭐 그쪽 스토리들은 경제사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 산업혁명도 그랬었어요. 사실 산업혁명도 뭐 영국 혹은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 비교적 일찍 시작이 되었고 이게 이제 프랑스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로 파급되는 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역 혹은 국가마다 다른 시기에 발생을 했다는 것도 사실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프랑스라든가 여타 유럽 국가들은 그 시기가 조금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같은 우리와 같은 국가들, 뭐 그다음에 몇몇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 이후에 이제 사실상 경제가 성장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사실 내전이라든가 혹은 또 이념과 관련된 갈등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고요. 자, 이들 국가들은 사실 이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게 된 시기가 비교적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이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이 유지가 되어 왔고 이후에 이제 독립한 이후에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도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위치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겪어왔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Modern Economic Growth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우리가 로그를 좀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자연 로그. 제가 여기서 말하는 로그는 다 자연 로그입니다. 로그를 사용을 많이 할 텐데 간단한 성질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어서요. 어렵진 않고 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사실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첫 번째는 x와 y의 곱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덧셈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x와 y는 반드시 0보다 큰 값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는 x와 y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분자의 로그 마이너스 분모의 로그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곱셈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덧셈으로 우리 분리해낼 수 있고 분수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혹은 나눗셈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수가 있는 경우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 승수가 로그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a 곱하기 로그의 x 마찬가지로 x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1 플러스 c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c는 매우 작은 값이에요. 예를 들면 뭐 2%, 3%, 0.02, 0.03 우리가 앞서 봤던 2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변화율과 같이 작은 값인 경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근사적으로 c와 같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그의 예를 들어서 1.03의 자연 로그를 취한다면 이건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그냥 0.03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건 사실 여러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항상 뭐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t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게 t가 달라지면 t는 여기 있고 이제 y0도 주어진 값이고 g도 주어진 값인데 매우 작은 값이에요. 0.03, 0.02 이런 값입니다. 그래서 yt는 t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다면 y0는 y0의 1 플러스 g의 0승 뭐 이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y0가 되겠죠. t가 만약에 1의 값을 갖는다면 t가 1이라면 y1이라고 쓸 수 있고 y0의 1 플러스 g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양변에 한번 자연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yt의 자연 로그를 취하고요. 이 전체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연 로그를 취해도 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연 로그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등호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커요. yt가 이쪽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요. 이런 경우에도 자연 로그를 취할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호도 마찬가지예요. 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등호는 항상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등호가 유지가 돼요.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yt는 이 전체의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어요. 1 플러스 g의 t승에 y0를 곱한 거예요.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의 앞에 거 더하기 로그의 뒤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의 1 플러스 g의 t승 앞의 부분 로그 써주고 로그의 뒤에 부분 y0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할 텐데 세 번째 성질은 승수가 로그를 취했을 때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t승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 성질. 그래서 t의 로그의 1 플러스 g 플러스 로그의 y0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을 이용할 텐데
여기서 g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g가 매우 작은 값이라면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g와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g와 같아져서 g 곱하기 t 라고 쓸 수 있겠죠. 뭐 t 곱하기 g라고 써도 되는데 제가 t를 일부러 뒤에 쓴 이유는 이게 일종의 이런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x에 대한 함수 xy 평면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직선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t를 변화하는 변수니까 t를 뒤에 썼습니다. 네 번째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yt는 1 플러스 g의 t승 곱하기 y0라고 하는 어떤 t에 대한 함수의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로그의 yt는 g 곱하기 t 플러스 로그의 y0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걸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마치 제가 여기다 썼다 지웠는데요.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y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걸 y라고 생각하시고 t를 x라고 한번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에서 오른쪽의 식에서 a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슬롭이죠. 그 다음에 b를 절편 인터셉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적 복잡한 식의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서 얻은 결과가 어떤 하나의 변수, 물론 로그를 취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변화하는 변수, 그래서 t를 여러분 x라고 생각하시고요. 로그의 yt를 y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g가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y0가 마치 절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스페이스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제가 그림판을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이 그림판으로 할까요? 그림판을 띄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가로축에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식은 로그의 yt는 g times t의 로그의 y0인데요. 자, 이걸 하나의 인터셉트 절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g를 기울기로 보고 이제 로그의 yt를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문자 y라고 쓰고요. 자, 이제 t를 대문자 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의 변수를 우리가 t 혹은 뭐 대문자 x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 자, 이게 바로 로그의 yt겠죠. 헷갈리시면 그냥 대문자 y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관계식을 지금 이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g가 바로 기울기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기울기 쭉 그리시면 되고 직선의 형태로 그려야겠죠. 직선의 그래프니까 세로축과 만나는 요 점이 로그의 y0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하기 전에 원래 식은 이런 형태였었어요. yt는 1 플러스 g의 t승의 y0 곱하기죠. 자, 이런 형태의 식이었는데 이것에 우리가 자연역을 취했더니 이런 이제 직선의 그래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국 데이터 한번 보시죠.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1960년에 932달러였고요. 이제 80년에 3,679달러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15,000달러,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8,60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좀 떨어지겠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1980년에 대략 3,680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15,000달러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달러 이쯤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5,000달러, 3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경제 위기가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60년에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채 되지 않으니까요. 이건 이제 2010년 US 달러로 평가한 것입니다. 실질 GDP고요. 1000달러가 되지 않으니까 1000달러가 대략 뭐 지금 화폐 가치로 생각해 보시면 한 100만 원, 932달러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1960년에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태어나시거나 뭐 그쯤 전이겠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요. 한 달에 대략 뭐 한 1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연 소득이 이제 대략 한 1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28,600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30배 정도 비율 계산해 보면요, 3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 성장은 삶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뭐 추상적이거나 뭐 애매모호하거나 어디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상 뭐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맞고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GDP 혹은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하는 걸 성장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한 표현은 사실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감소하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성장률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2019년에 1인당 GDP를 Y2019라고 쓰고요. 2020년에 1인당 GDP를 Y2020이라고 써보면 퍼센티지 체인지가 성장률이니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19년에서 20년으로 가는 거니까 20년 마이너스 19년이 이제 증가분이 되고요. 그래서 분자의 값이 증가분이고, 그러니까 델타에 해당하는 거죠. 델타 증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가끔 어떤 학생들이 2020년의 GDP로 나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19년의 GDP로 나누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분을 19년에서 20년으로 가는 거니까 출발 시점인 2019년의 1인당 GDP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여기 이제 100을 곱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 시점에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왜 자꾸 1900년도에 연대에 사는 것 같죠? T 시점에 2019년에 1인당 GDP를 Y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한 기간 뒤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YT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어떻게 쓰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플러스 1이 2020년에 해당하고 T가
2019년에 해당하니까요. 이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이게 델타 증가분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T에서 T 플러스 1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출발 시점, 시작 시점, 이니셜 포인트인 T기의 1인당 GDP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고요. 제가 여기에 G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T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과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다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2020년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 19년, 18년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증가율은 매 기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happen to be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른 값을 갖겠죠. 대체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t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는 거냐면요.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증가율,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증가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제가 여기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도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제가 하고 이런 가정이 왜 도입될 수 있고 의미가 왜 있는지 make sense 한 건지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나중에 뭐 게시판을 통해서든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든 꼭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수업 관련해서 단 한 번의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대한 질문들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판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거죠. 다른 이게 좋겠죠. 자, 우리가 지금 증가율을 계산을 했는데요. G는 YT 플러스 1 죄송합니다.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라고 썼고요. 자, 이게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 G고요. 여기 양변에 이제 제가 YT를 곱해 보겠습니다. YT 이렇게 곱하면 여기 없어지겠죠. 남는 것은 YT 곱하기 G와 오른쪽에는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만 남아요. 이제 YT를 이렇게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YT 곱하기 G 더하기 YT는 YT 플러스 1과 같고, 자, 이 식을 제가 YT 플러스 1은 왼쪽에 쓰고 나머지를 오른쪽에 써보죠. YT 플러스 1은 자, 이제 여기에 YT가 하나 있고 여기에 YT가 있으니까 자, YT로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T의 1 플러스 G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같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은 같은데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식은 사실 여러분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뭐 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이나 이런 것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제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수학적인 표현을 쓸 때 이게
스토리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모르시거나 스토리를 잘 듣지 않고 그 수식만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사실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요.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식을 쓸 때는 언제 이 식을 쓰겠어요? t기의 GDP를 알고 있고요. t 플러스 1기의 GDP를 알고 있을 때 증가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증가율 계산하고 싶을 때 이 식을 쓰는 거겠죠. 자, 이 식과 같은 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바로 이 식입니다. 이건 둘은 같아요. 이퀴벌런트 합니다. 이 식은 언제 쓰는 걸까요? 이 식은 뭐 당연히 똑같은 식인데 이 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YT를 알고 있어요. T기의 GDP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알고 있어요. G예요. 예를 들면 2%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T 플러스 1기의 GDP를 계산하고 싶을 때 이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은 G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G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도 증가율이 G고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 사이에도 증가율은 G다라고 하는 가정을 제가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미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서건 1인당 GDP는 항상 G로 증가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보셨던 바로 이 식을 YT 플러스 1, 1 플러스 G의 YT를 제가 조금 또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한국 경제가 1960년부터 매년 일정한 성장률 G로 성장해 왔다고 해보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에 또 뒤에 나오는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정한 증가율을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960년 1인당 GDP를 편의상 대략 뭐 1000불이 조금 되지 않지만 962달러인가 그렇잖아요. 대략 편의상 Y196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61년 1인당 GDP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식을. 마치 꼭 우리가 증가율 G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60년에 1인당 GDP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와 증가율 G와 1960년 1인당 GDP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Y1916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G 알고 있고 Y1960을 알고 있어서 Y1962를 계산을 했어요. 61년도에 1인당 GDP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년도에 1인당 GDP도 계산할 수 있겠죠. 똑같이 이 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62년에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1961년에 1인당 GDP입니다. 매 시점 1인당 GDP는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G 알고 있고 61년도에 1인당 GDP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Y1960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이니까요. 그래서 1961년에 1인당 GDP 대신에 1 플러스 G에 1960년에 1인당 GDP를 대입하면 1 플러스 G가 두 개 있으니까 1 플러스 G의 제곱 곱하기 최초 시점 이니셜 피어리어드 최초 시점에 1인당 GDP Y1960의 곱과 같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1960년과 1962년의 차이가 2예요. 2. 정확히 2년 차이가 나는데 그 2가 어디에 있냐면 1 플러스 G의 승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2020년의 1인당 GDP는 뭐가 될 것인가?
2020년의 1인당 GDP는 2020은 1 플러스 G의 Y의 201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쭉 가셔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식에서 어떤 패턴을 찾았어요. 자, 어떤 패턴을 찾았냐면 바로 Y 2020년은 자, Y 1960년에서 출발을 하는데 1 플러스 G의 몇 승이냐면 2020년과 이니셜 피어리어드 1960년 사이에 차이가 승수가 된다고 하는 어떤 패턴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과 1960년 사이의 차이 60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의 6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다음 식을 또 유도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2020년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증가율의 경제 성장률의 60승 곱하기 최초 시점 Y 1960과 같아집니다. 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최초 시점인 1960년을 제로라고 쓰고요. 자, 이걸 제로라고 쓰고 싶어요. 자, 그런데 2020년과 1960년 사이에 6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두 기간의 차이는 정확히 60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60이라고 써야겠죠. 6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60이라고 남겨두면 돼요. 자, 이제 이건 최초 시점에서 60년 뒤에 1인당 GDP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냥 T라고 써보고 싶은 거예요. T.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T라고 한번 써보죠. 여기를 T라고 쓴다면 그러면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T가 60인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T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T가 2라면 그러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식이 되는 거죠. T가 2라면 이게 2가 되고요. 우리 이걸 제로라고 놨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1960년을 제로라고 쓰고요. 2020년을 그냥 T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표현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 YT는 1 플러스 G의 T승의 Y0. 이 식이 바로 뭐냐면요. 제가 로그의 성질 아까 말씀드렸을 때 T의 함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바로 이 값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최초 시점을 그냥 Y0라고 두면 돼요. 최초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Y0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1960년의 1인당 GDP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G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시점에서 T가 1이든 T가 2든 T가 3이든 모든 시점에서 우리가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식이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